나라 잃은 식민국가의 고통 40년 전, 분단 고통의 69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통일된 독일은 어느덧 통일 2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에서는 냉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정치, 중국의 신형 강대국화, 그리고 러시아의 재등장과 일본의 무경화 정책 등으로 오히려 신냉전의 파고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공식화하며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한다고 헌법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통일 관련 단체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 체제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통일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유적 원칙을,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사상자유나 여러 가지 종교자유나 이런 사상, 그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해야지. 북한식 통일은 인간의 말종이 돼, 말종. 전멸이 돼. 다 죽여버려도 권력은 남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책임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정말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통일운동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의 시기입니다. 시기. 통일이 언제 오느냐? 어떤 사람은 영 통일 안 될 거라고 그래요. 또 통일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 세상에 무엇 때문에 통일하냐 이게 국경의 개념이 있냐 이게. 정보라는 건 자유롭게 참 이동하고 뭐 금융, 노동, 자본, 기술 다 이동하잖아.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인데 세계화. 그런데 그 불안한 통일을 혼란이 일어나고 비용 많이 들고 또 남북 간의 이질화가 섞여서 한동안에 갈등이 극대화될 텐데 이런 통일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철륜이 그래요. 철법이. 발라놓고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민족. 수천 년 5천 년 역사를 지금 같이 살았는데 갈라놓고 살게끔 하늘이 용서했어요?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애국가에도 하나님을 넣어놨어요. 용어는 약간 달라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기 만세 불러도 된다 그 뜻이야. 그리고 개국 어릴 때 장군이 개천이라고 개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손민족이에요. 일본은 지손민족이에요. 땅에서 조상이 올라가. 일본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만 땅에서 올라온 건 사실이 어떻게 없어. 우리는 하늘에 내려왔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세계사 앞에 참 정말 중심적인 민족이 되듯이 우리야말로 이제 천손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높은 단위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세계 지금 2차 대전에 120개 국가 이상이 독립을 했는데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우뚝 쓸 수가 없어요. 분단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도 정말 경제적인 성장, 산업화죠, 민주화,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사는 세상, 여기까지 온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92개국이 공부하러 와요. 129개 나라가 교과서에다 넣어놨어요. 대한민국이 왜 잘 사냐? 새마을운동 때문에 잘 산다. 아프리카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새벽경이 울렸네가. 여러분들은 종 안 쳐도 일어나는 놈들이지만은 지금 우리 노래를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무한한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은 반대하든 반대 안 하든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오느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산사태처럼 올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산사태처럼. 그럼 여러분,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양국이 무너집니다. 참 우연해요.
동굴아파가 전부 소련 유성국가로 있다가 다 개방하면서 공산주의로도 벗어났잖아요. 시장 경제를 선택했어요. 헝가리, 체코, 폴란드, 유고다. 근데 동독만은 건강한 공산국가로서 모범적 국가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왜냐? 동독은 당시에 서득이 6,000불이었습니다. 6,000불 90년에. 서독은 24,000불이고 그럼 6,000불 정도 수준. 우리나라가 80년 광주 사태 났을 때 6,149불이에요. 그러니까 동독은 우리 80년에 밥 먹고 살았잖아. 보릿고개 넘기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서 이상을 실현했다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2달 전에 동독 공산당 90주년을 40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동독 그 수도 광장에서. 근데 거기서 호네이커가 동독은 영원하다. 공산당은 승리했다고 외쳤고 그 자리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참석했습니다. 동독을 칭찬했어요. 그러고 또 2달이 다 안 돼가지고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 인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만일 장벽이 무너질 줄을 그때 콜수상이 알았더라면 콜수상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장벽이 무너지는데. 근데 어디가 있었냐? 폴란드에 바엔사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 극보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장벽이 무너졌는데 통일이 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콜이 성질을 냅니다. 통일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 주변국이 승인을 해야 되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계산으로는 한 20년 갈 것 같다 하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딱 1년이 다 안 된 1990년 10월 3일 우리 개천전 날이죠. 내셔널데이. 그날 통일이 완성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또 몰려왔어요. 콜 총리한테. 그리고 뭐라고 했냐. 당신 우리들 앞에서 통일이 20년 걸린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됐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콜이 자리를 박차고 또 일을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의 합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콜이 죽었습니다. 그 해고록 첫 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줬고 독일 시민은 그 길로 들어갔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제 통일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정태익 외교관 하신 어르신이 위기가 호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요. 거기서 시계를 가진 사람만 담담하고 시계를 못 가진 사람은 밤중인 줄 알고 방황합니다. 우리 이제 방황하지 맙시다. 여명이 맑아오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장마당이 80%를 차지해버렸다니까요. 노동당이 위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트럼프의 정책이 맞을지 오바마의 정책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어떤 냉탕 온탕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재도 하고 시장도 확대하고 그런 면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됩니다. 시장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영토가 전쟁 위험지구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전함. 북한의 잠수함기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70년 현대가 움직이고. 개성공단. 원래 남쪽 땅이잖아요. 6.25 전쟁 때 잃어버렸지. 그걸 13km를 북으로 올려놨잖아요. 그 기갑사단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경제 영토, 평화 영토를 사실 넓혀놓은 거예요. 근데 하도 지금 김정희가 까부니까 저걸 규제하겠다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는데 우리가 앞장서 저걸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또 세계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튼튼한 안보가 또 중요하니까 시기적이지만 빠른 시간에 열어서 그 사람들을 시장 경제화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북한 인민들에게 들어갈 때 북한 권력은 좁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겠어, 그 정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우리 민족적 가치를 높이는, 다른 나라는 제재할 수가 있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자기들 피해갖고 무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번영의 시대를, 세계의 중심 시대를 열어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끌어내자고,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자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나오죠. 머릿속의 개념의 통일을 행동의 통일로 옮겨야 됩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은 타도 대상이고 인민은 포용 대상입니다. 북한 동포하고 같이 하자면 통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기 탈북자에 대한 관을 세워야 됩니다. 이 탈북자들 애정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많은 탈북자들이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안찬희 선생님도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람하고 연애를 해보면 연애는 시큰 해놓고 결혼은 안 한다고. 왜? 결혼은 수판을 와봐야지. 아파트가 있나, 자동차가 있나, 저축통장이 있나. 근데 없잖아, 아무것도. 탈북자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일자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 왔냐는 겁니다. 그런 세력이 많아지면, 안티 세력이 많아지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대한 통일의 기대는 못하죠. 다행히 북쪽에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 정도전 애정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오직 정도전에 소위 그 권력을 민중에 왕정치를 관료정치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정치 철학에 심오하게 쥐어있어요. 뭘 말하느냐? 이미 백두혈통 체제를 거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양광장에 가서 막 핵 미사일 발사해놓고 광장에 춤을 추자를 막 이런 짓거리 해놓고 막 발악을 해놓고는 안방에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 말에 의하면 아랫동네 드라마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아랫동네라고 해요. 거기서 용어 잘못 쓰면 소용당. 한국인이 대한민국이 했던 그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편한 용어가 남측 북측 그런 거예요. 남측 북측. 자기들도 우리보로 용어를 쓰게 북측. 우리는 또 거북스럽잖아요. 가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란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아랫동네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만 한 잔 먹으면 남쪽 나라 내 고향 부르다가 마지막 얼근해지면 무조건 노래로 돌아가고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더라도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이게 현상이야. 북한의 내부를 흐르는 현상. 제일 큰 장사가 남쪽 드라마 장사입니다. CD장. 집집마다 기계를 다 가지고 이불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묵시적 묵인 밑에서 부자지가 행동합니다. 최영의 아들놈이 그 드라마보다 걸려가지고 혁명화 훈련 갔다 왔죠. 최영이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남북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천시가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 자의적 해석으로 통일 안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뭐 때문에 하냐는 이런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50% 이상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경제입니다. 통일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우리 국가 이익으로 온다 하면 안 될 사람 없다.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이익이 갈등 비용이 줄어듭니다. 분단 때문에 오는 갈등이 1년에 최고 246조를 기록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86조. 이 분단에서 오는 이데올기적 갈등, 진보냐 보수냐. 한 집안에서 갈라지잖아요. 촛불로 갈 거냐, 태극기로 갈 거냐. 이런 갈등이 또 세월호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나라들이 배는 가랑기면 한 달에 건져버립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3년째 지금 배를 놓고 아직 해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갈등 비용을 1년에 300조 지불한다 그래요. 아니 광화문에 또 DMZ가 생겼잖아요. 장벽이 정확하게 갈라져가지고. 이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끝없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갈등 비용은 끝이 없어요. 미국 상식으로는 트럼프는 안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이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북동부로부터 서부로 개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을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돈 벌면 교회 짓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짓고 역사박물관 대학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 선서합니다. 의회는 성경을 낭독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독교까지. 그럼 기독교는 무한히 장벽 없이 놀아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멕시코 장벽을 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제조한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면은 무슨 세금을 내는데 뭐 공안세라든가 뭐 국경세를 낸다더만 25%인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좀 미국 본토로 들어가잖아요. 세금 물으니까.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이 3,800km인데 그걸 장벽을 쌓고 있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기후 때문에 전 인류가 자멸이 생겼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리잖아요. 세계가 지금 탄소를 65톤을 배출해요. 65톤 사람들이. 그중에 미국 한 나라가 15억 톤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후협약에 들어오지 않은 한 의미가 없어요. 세계 4분의 1을 한 나라가 생산해내니까 탄소를. 그래서 지금까지 기후협약을 수십 년 끌고 오면서 간신히 오바마 때 미국을 가입시켰잖아요. 미국 동참하는 걸로. 근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미국의 제조산업들이 탄소 배출량의 규제를 받으면 산업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만을 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늘은 저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 김정은이 완전 미친 사람이고 트럼프는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해결을 미친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해결 못하겠어요. 절대로. 트럼프처럼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못해줍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일시로 세웁니다. 과거에 소련을 해체시킨 장본인은 레이건입니다. 레이건도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탤런트. 정치 전혀 감각 없어요. 은근끼리 당선됐어. 그래도 소련을 해체시켰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아주 레이건한테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게 유명한 SDI 전략이야. 우주 방위 전략. 소련과 미국이 ICBM 둘이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다 이거야. 소련은 11,200개, 미국은 그 당시에 16,600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줄였으니 9.8개지만. 근데 이 둘이 붙어봤자 30분 차이야. 어느 면 먼저 죽냐 차이지. 근데 레이건이 과감하게 무식한 전략을 하나 내놔봤어요. 이름하여 SDI 전략. 너희들의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머리를 쳤을 때 미국의 위성이 소련 상공에 60, 70개 떠가지고 돌아다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위성들이 거기서 레이저 빔을 쏘아서 탄두가 머리를 쳤을 때 싹 박살내서 거기서 터뜨려. 그럼 너희들 숫자 많이 가진 놈이 더 손해나. 많이 터지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고민하다가 소련 KGB의 본부에다 넘겨줬어. 미국의 SDI 전략을 너희들이 한번 구상해봐라. 그런데 머리를 흔들어.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스타워스 전쟁, 별들의 전쟁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바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르비가 며칠간 고민하다가
페레스트레이카. 변화하자. 공산주의를 정원하자. 그래서 러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레스트레이션. 원래대로 가자. 이게 유명한 SDI 전략입니다. 무식한 레이건이 골무기를 잡는 거예요. 무식한 트럼프가 김정일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문 실론에다 썼어. 트럼프에게서 레이건이 보인다. 기가 막힌 얘기야. 설명서 얘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정신을 갖고 우리 한국은 통일을 통해서 얻어질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이 와 있잖아요. 인구절벽. 그 잘 알아두신 인구절벽이야. 두 사람 결혼하면 가정이잖아요. 그럼 두 사람 놔줘야 계대가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밖에 안 나. 그러니까 절벽이 와버렸죠. 인구학자들은 2080년 넘어가면 한국 인구를 1,500만으로 봐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십 절을 쪄도 애기 안 나와요. 지금 사회 환경이 애기를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돼. 두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단절해버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애도 안 하지, 결혼도 안 하지, 출산도 안 하니까. 뭔 생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종족 보존의 본능을 지켜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통일을 통해서 북쪽의 인력과 합쳐야 돼. 북한은 지금 노동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젊은 노동력이 지금 북한에도 노동자가 1,200만 되는데 900만이 실업자입니다. 900만. 군대를 13년씩 묶어놔야 되는 거야. 제대해봤자 일자리가 없어. 치닫던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단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센카쿠 혈도, 즉 중국명 다오이다오 근처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 검찰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속했지만 처분 보류라는 묘수까지 동원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등 일본의 첨단 산업의 필수인 희귀금속, 히토류 공급 중단은 타격이 큽니다. 이걸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을 가동시키는 인구의 융합을 일어나거든요. 기가 막힌 시대를 열어요. 북쪽에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5대 자원 보유국이야. 지금 최고 각광받고 있는 IT 산업의 핵심 자원인 히토류가 중국과 맞먹는 양을 또 질이 좋은 것이 나오고 있고, 북한의 남포, 진남포 앞바다에 중국의 유전이 뻗어와가지고 석유 매장량이 현재 미확인이지만 유엔 보고서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석유 매장량보다 북한의 평양 근처까지 유전이 뻗어 있는 거예요. 평양이 석유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시대를 다시 정리해보면 트럼프에게서 레이건이 보입니다. 아무리 질 겁니다. 저 사람 성격으로. 계산으로 해서 좀 끌고는 가겠지. 왜? 물건 좀 더 팔아먹어야 되니까. 언제나 장사를 계산.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와놓고는 FTA를 강조만. 필요없죠. 며칠 못 갑니다. 북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미국은 국방비가 6,500억 달러입니다. 6,500억 달러. 저게 북한의 핵미사일 뭐 100개 가졌, 10개 가졌다고 해서 미국 망하는 거야? 그리고 MD망이 다 깔려 있어서 하와이도 오기 전에, 괌도 오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마치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말폭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위험적인 신호를 주면은 미국 핵우산 밑에 들어있는, 핵우산 밑에 들어있는 7개 나라가 있어요. 한국부터 대만 시작해서 일본, 마르코,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쫙 줄 섰잖아요. 필리핀, 태국까지, 베트남까지. 이것들이 금방 전화와요. 형님, 잠이 오는데 뭐 새로운 무기 나온 거 없냐고.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경계해야 돼, 미국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 얘기했잖아요. 소련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고 했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는. 트럼프의 말폭탄을 녹아버리면 전부 다 빨려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필요한 인물로 하늘이 선택해서 트럼프를 보냈지만 트럼프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다시 미국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논아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수평적 정치제도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면 수직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그럼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의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대한민국도 영국의 의회 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국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4년간 계속합니다. 버스 스테이션이나 광고물 부착해다 자기 선거 공약을 내려가요. 그때 제일 처음에 공개할 것이 자기 재산입니다. 재산. 나는 재산이 총 50억이다. 근데 여러분이 나를 4년 동안 신임해서 뽑아주면 이 중에 30억을 지역사회 발전을 쓰겠다. 이거 공약이에요. 돈 없는 놈 나오지 말아야 도둑질하니까. 그리고 영국 국회의원 월급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 안 가지면 국회의원 돼서 안 돼. 정식하게 직장에 가고 정식 월급 받고 그리고 자기 재산의 몇십 프로를 지역사회 활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월급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의회 안 엽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밤에만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 오라고. 뭐 때문에 300명씩 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세비가 얼마나 올라? 국민 아니라도 돈으로 하라, 돈으로. 통일병은 쥐꼬리만큼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이걸 절대적으로 개혁해야 돼. 국회 도서관이구만. 내 욕심 같은 100년 정도 해요, 100년. 그리고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고향이 순창인데 남원하고 선거구예요. 요즘 또 임시까지 들어가봤더만. 순창은 인구가 29,000, 남원은 9만 명이에요. 9만 명. 죽었다 깨나도 적은 지역에서 정치인이 못 나온다. 정치가 없는 지역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 동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적든 크든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서울은 구단, 성동구든, 서울은 무슨 어디가 관악구든, 다 한 명만 나오는데, 한 명만 나오는데, 인구 50만 산다고 해서 한 명이 구청장하고 같이 부르고, 행정관 정당 줄 수 없어. 구청장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야. 거기에 무슨 당이 있어가지고 편파적으로 말이야. 이런 못되는 거 정치제도를 만들다가 해서. 내 말 여러분 바꾸나 시켜봐.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정말 나라에 흔들리지 않은 국가관을 확립하는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당군 할아버지를 모셔오든지 그럼 명성황후라도 모셔가야 돼. 이 고종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고종 대단한 분입니다. 그 시대, 그 격동의 시대, 조국이 정말 불꽃처럼 사라질 때 얼마나 그분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중립과 통일론을 제안하기도, 일본놈들이 사무라이 시켜가지고 민비 죽이고 고종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러시아 공산화를 피신해가지고 아간 파천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지만, 고종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대한제국의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준 기록을 우리가 오늘 제가 추임 승낙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히